다음은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토픽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토픽 시험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60회 시험에서 그린워싱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뒤에서 문제 볼 건데요. 자, 그린워싱이 무엇인지 볼게요. 그린워싱은 이 그린이라는 게 친환경, 환경 보호라고 볼 수 있고요. 워싱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친환경이 아닌데도,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닌데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문제 보시면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경영,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걸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미지 만드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한대요. 여기 뒤에 보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기업들이 친환경을 내세워요. 우리는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그린워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특히 요즘에 20대, 30대들이 이렇게 환경을 생각한 기업들, 친환경 기업들의 제품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소비하기 때문에 이 그린워싱과 관련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도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라고 꾸미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나와 있고요. 이런 그림도 나와 있죠. 위장으로, 거짓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척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문제 보면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런 내용 나와 있죠.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이미지의 제품과 캠페인을 쏟아내고 있지만 뒤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라고 나오죠. 그런 뒤에 이로 인해서 친환경 내세우는 기업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린워싱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때 문제 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악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앞에 나온 이 사례들로 인해서 이 환경 기업들을 믿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돼서 이 글의 주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3번 과장 거짓 홍보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불신, 볼 수 있죠? 불신이 증가한다. 3번이 답이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한 개념은, 주제는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린워싱이 왜 많아져요? 왜 사람들이 그린워싱을 많이 할까요? 생각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린 슈머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가치 소비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그린 슈머는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린이 아까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슈머라는 게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자 이런 뜻이에요. 소비자,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그린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라고 되어 있어서 의미 자체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이 제품이 친환경적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물건을 산대요. 먹을거리도 유기농으로 사고, 그 다음에 천연 소재로 만든 물건을 사고, 또 지구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고르고, 이런 것들,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제품을 산다. 그린 슈머라고 하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소비한다라고 해서 가치 소비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20, 30대가 요즘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진다라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20, 30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런 그린워싱 같은 잘못된 행동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린 슈머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초록색과 이 물건 사는 장바구니 나와 있죠. 자연을 뜻하는 그린, 소비자, 컨슈머,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사는 사람들 볼 수 있고요. 이 비슷하게 가치 소비라는 단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린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가치 소비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치 소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치 소비는 자, 이렇게 내가 지향하는 가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이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가치관과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이런 거였고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읽기 문제 했을 때 제가 채식과 관련한 54번 문제에서 뭐 환경 보호나 아니면 동물들의 그런 불쌍한 것 생각을 해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가치 소비하는 거다. 가치 소비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똑같이 그린 슈머도 환경 오염을 생각해서 이걸 막기 위해 소비를 결정하죠. 그러면 가치 소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예. 종류다. 그린 슈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요. 아까 주제가 이 환경보호 활동이었죠. 이렇게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린 슈머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환경보호 활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플로깅이라는 활동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플로깅은 이런 활동이에요. 보이시죠? 조깅, 달리기예요.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다. 이걸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이 됐대요. 이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스쿼트와 비슷해서 훨씬 더 운동이 잘 된대요. 좋죠? 그런데다가 쓰레기를 주우니까 환경도 보호할 수가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대요. 여기 또 기업들이 나옵니다. 한국 또는 외국의 기업들은 이 플로깅을 접목한 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플로깅 활동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린 슈머들이. 그래서 이런 플로깅 활동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나와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직접 길거리 이렇게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비닐봉지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 있을 때 바로바로 주워서 이제 운동이 끝나면 이걸 그대로 버리는 거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토픽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플로깅과 관련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남자가 말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비교, 설명, 기대와 우려, 호소라고 태도가 나와 있네요. 주제가 나온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말하는 방식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플로깅이 다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플로깅을 중심으로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20, 30대 SNS 이거 SNS 관련된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1번 보면서 문제 풀면 되고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또 플로깅 뭐 이런 거다. 뭐 달리기, 줍기, SNS 공유 의미가 나와 있네요. 뭐 이런 목적이다. 목적 나와 있습니다. 자, 듣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준비되셨죠?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달리기나 산책을 하다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새 이 매력에 흠뻑 빠진 20, 30대 청년들이 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플로깅은 6년 전 스웨덴에서 시작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입니다. 플로깅은 순우리말로 친환경 달리기로 불리며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플로깅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환경보호 인식을 기르고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깅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깨끗해진 거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SNS 사용에 밝은 20, 30대들은 자신의 플로깅 과정을 SNS에 올려
환경보호 활동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동참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환경단체 역시 20에서 30대에 적극적인 플로깅 활동을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 청년들이 플로깅을 하나의 유행이나 인증 수단으로만 소비할 수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달리기나 산책을 하다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새 이 매력에 흠뻑 빠진 20, 30대 청년들이 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플로깅은 6년 전 스웨덴에서 시작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입니다. 플로깅은 순우리말로 친환경 달리기로 불리며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플로깅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환경보호 인식을 기르고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깅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깨끗해진 거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SNS 사용에 밝은 20, 30대들은 자신의 플로깅 과정을 SNS에 올려 환경보호 활동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동참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환경단체 역시 20에서 30대에 적극적인 플로깅 활동을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 청년들이 플로깅을 하나의 유행이나 인증 수단으로만 소비할 수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원수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답 올리고 계시는, 좀 기다렸다가 답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답 쓰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랄프라사드 부다님, 어서 오세요. 멤버십 가입하시고 처음 수업이네요. 자, 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많이 올라와서. 자, 1번의 답은 2번이 됐고요. 2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제가 조금 일부러 어렵게 만든 문제라서 좀 틀리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2번과 3번이 답인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깅에 대해서 남자가 이야기하고 여자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볼게요. 남자가 말합니다. 요즘 달리기나 산책을 하다가 쓰레기를 줍는 이 플로깅 활동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플로깅 활동, 달리기나 산책을 하다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찾아볼 수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또 밑에 보면요. 플로깅은 무엇이냐면 스웨덴에서 시작이 됐는데 6년 전에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두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플로깅 활동은 뭐예요?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리기와 쓰레기 줍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SNS 공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자, 물론 뒤에 이런 말은 있어요. SNS 사용에 밝은 20, 30대들은 내가 이렇게 플로깅 활동하는 것, 이런 플로깅 과정을 SNS에 올리기도 한대요. 자, 그런데 이런 SNS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죠. 원래 SNS에 공유하는 것은 이 플로깅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리기나 산책하다가 쓰레기 줍는 거, 달리면서 쓰레기 줍는 거, 이게 플로깅이다 라고 위에서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아니죠. 답이 3번이 아니라 3번 틀렸다, 뒷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볼게요. 네, 20, 30대 플로깅 활동 참여 SNS 시들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들하다라는 단어의 뜻,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1번 100% 틀렸구나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들하다라는 것은요, 인기가 없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낮다, 또는 힘이 약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들하다, 인기가 없다, 관심이 낮다,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말 있죠. 20, 30대들은 열심히 하고 있대요. 플로깅 과정을 SNS 올려서 알리고 동참을 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20, 30대의 적극적인 플로깅 활동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번 시들하다 틀렸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원수초님 먼저 말하는 사람 여자 아니에요? 아, 여기 이거 여자 남자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 뒤에서는 남자가 말하는 방식이니까 문제 푸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문제 만들 때 이거 2개 바꿔서 써버렸네요. 계속 볼게요. 2번 플로깅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환경보호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누구나 쉽게 참여한다, 실천한다. 이게 포인트였죠. 여기 보면요. 일반 대중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2번이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플로깅은 이런 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플로깅 하면 여기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깨끗해진 거리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효과까지, 그러니까 목적은 아닌데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플로깅으로 스트레스 해소,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환경보호, 뒤에 나와 있죠? 목적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플로깅의 목적은 이게 됩니다. 환경보호가 중요하다, 심각하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것, 이게 플로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밑에 남자의 말하는 방식인데요. 문제 보시면 플로깅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 비교한다. 비교는 2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플로깅에 대한 이 남자가 말하는 방식이 플로깅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 주로 말했어요. 다양한 입장이라는 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간 입장의 사람,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비교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라고 볼 수 없겠죠. 이거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정리한 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플로깅이 지금 청년들에게 많다, 하는 사람이 많다, 인기다라고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플로깅이 언제 시작됐는지 6년 전에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플로깅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플로깅의 좋은 점. 플로깅은 환경보호 인식을 기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더군다나 20, 30대들의 이런 활동이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어요. 다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자, 그런데 뒤에 다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만은 뭐예요? 예외죠. 이렇게 좋은데 예외적인 내용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뭐요? 이 플로깅을 단순한 유행이나 SNS에 나를 알리는 인증수단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 목적을 잃어버린다. 이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요. 이 남자가 하는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플로깅이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특히 20, 30대가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20, 30대의 참여 방법이 혹시나 SNS에서 그냥 인증하거나 유행에 그칠까봐 걱정된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플로깅 참여 방법, SNS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다 동참하고 있으니까 알리고 동참하게 되니까 기대하고 있지만 뒤에 걱정, 혹시라도 목적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른 거 틀린 이유 보면요. 플로깅에 대한 다양한 입장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 유래 나왔었죠. 뭐였어요? 6년 전에 스웨덴에서 시작됐습니다 라는 유래 나왔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초기에 누가 시작했는가? 이 유래예요. 의미 변화는 나오지 않았어요. 의미 변화가 뭐예요? 플로깅은 처음에 어떤 건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변화의 과정이 나와야 하는데 없죠. 또 얘도 없었어요. 4번 플로깅 참여 확산으로 사회 변화 호소한다. 호소 뭐예요? 제발 참여해 주세요.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면 사회가 플로깅 참여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사회가 바뀌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호소죠. 여기도 호소 없습니다. 답은 3번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해 안 되는 단어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는 읽기 48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봤었던 그 그린 슈머 있죠? 비건 제품을 사용하는 그린 슈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글을 쓴 목적, 두 번째는 보이시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찾기. 마지막 세 번째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세 가지 문제를 준비했고요. 각각 문제 푸는 시간 2분씩 드리도록 할게요. 2분이 지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확인해야겠죠? 이번 마지막 문제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그린 슈머들의 활동, 그 가치 소비와 관련된 활동인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54번 예상 문제가 이런 채식주의자, 고기를 먹지 않고 환경을 생각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비건이라고 나왔는데, 이 비건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비건주의자들, 비건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비자의 30%나 포함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도 이 비건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메이든보이즈에서 문제 풀었던 읽기 모의고사 중에서 이런 내용 있었었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에는 동물 가죽을 이용한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동물 가죽을 이용한 신발, 옷, 가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사람들이 비판을 한다. 환경오염 또는 동물과 관련해서 너무 동물을 잔인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환경을 생각해서 바뀌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동물 보호를 위해서 인조 가죽을 만들었는데 이 인조 가죽은 동물 가죽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도 신체에도 좋지 않았죠.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은 무슨 사과 껍질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가죽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도 이 비건과 관련한 제품, 상품으로 볼 수 있고요. 요즘에 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가게 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화장품 중에 비건 제품 화장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건 제품에는 동물성 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화장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비건이라고 하면 몸에 더 좋고 몸에 더 좋은 영향을 주고 환경에도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모두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비건 제품, 비건 화장품, 이런 비건 옷, 가죽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비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친환경 황마라고 해서는 그렇죠. 친환경적인 그런 활동이죠.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최근 기후위기, 동물권, 가치 소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건을 실천하는 비건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나오죠. 여기 첫 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비건을 실천하는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동물권,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치 소비를 하기 위해서 비건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자, 문제 보시면 윗글의 목적이니까 이거 주제 찾기와 똑같다고 했었죠. 이 글을 왜 썼는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건데 먼저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왜요? 마지막 따라서 나와 있죠.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나도 있고요. 앞에 비건이 이렇게 늘어났다. 비건 제품이 많이 확대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건 제품이 확대되었다. 이 기업들이 비건 상품을 만들면서 비건 제품이 확대되었고 일반 사람들도 비건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비건 상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부작용 뭐예요? 첫 번째, 가짜 비건 제품들이 많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비건과 관련한 용어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주제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지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나왔던 이 1번과 2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부에서 공인된 비건 인증 제도 만들어라. 그래서 기업들이 가짜 비건을 만들 수 없도록 제대로 국가에 확인받고 비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제도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용어, 비건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 다양한 단어들을 정리해라.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건 상품과 관련한 문제 해결, 이걸 촉구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촉구 뭐였어요? 강하게 주장하다, 강하게 요구하다 이런 뜻이었죠. 강하게 주장,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틀린 답 보면요. 비건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 인식 변화 나왔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여기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비건에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 대중들도 친숙해졌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비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서 친숙해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인식의 변화는 있지만 이걸 유도하려고 인식의 변화를 하게 만들려고 이 글을 쓴 건 아닙니다. 주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3번, 비건 상품의 무분별한 출시 지적. 이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다라는 건 기준이 없이 비건 제품 만드는 것을 지적하려고 비판하려고 라는 건데 여기는 비판보다는 해결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구에 더 가깝습니다. 4번, 비건 제품 각광받는 이유. 각광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이걸 분석하려고. 분석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제 찾기처럼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넘어가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보면 되는데요. 자, 가장 쉽게 뭐가 있냐면 와 달리 있습니다. 무엇과 달리.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반대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비건에 거부감이 있었던 과거와 다르니까 현재는 거부감, 비건에 거부감이 있다. 이 반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괄호 부분에. 윗부분에 또 있어요. 일반 대중들 비건에 친숙해졌다. 이 비슷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친숙해졌고 거부감이 있었다. 반대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거부감이 사라졌어요. 거부감과 달리 현재는 비건 제품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익숙하게, 친숙하게 생각해요. 라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돼요. 비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에도 기여했습니다. 기업들이 비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비건 쓰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까지 불러왔어요. 4번이 답이 되겠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요. 괄호 앞뒤 부분 또 글에 나와 있는 이런 문법 표현이나 구조를 보고 이 괄호 부분의 내용이 있는 부분을 추측해서 같은 의미나 단어가 나와 있는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게 다 비건이죠. 비건 상품, 비건 상품, 비건 상품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보면 인증제도 마련되지 않았다. 비건인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용어가 정립되어서 비건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뭐 동물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식품만 포함된다. 비건 상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위에. 먼저 글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정부 차원의 공인된 인증 비건 제도 만들어야 한다. 어서 서둘러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비건 상품 관련된 이 인증 제도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금 현재는 이 비건 제품과 관련한 비건 인증 제도가 없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대부분 다 4번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비건 상품은 비건인만 대상으로 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누구나 다양한 비건 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2번 비건인만 사용할 수 있게 비건인 대상으로 나왔다. 틀렸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비건 상품에 친숙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비건인만을 대상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번 비건과 관련된 용어 정립 근데 용어 정립을 하자 라는 말이 나와 있지 비건 관련된 단어가 용어들이 정리되었다 라는 말은 없죠. 틀렸습니다. 뒤에 비건 소비자 증가 비건 소비자 증가는 맞네요. 위에서 일반 소비자도 비건 제품 이용하고 있으니까 비건 소비자는 증가했지만 그 이유가 이 용어 정립 때문은 아니죠. 일상용품까지 기업들의 비건 상품이 확대되어서 일반 대중들도 비건 소비를 하게 된 거니까요. 앞에 원인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4번 비건 상품은 동물이 포함되지 않는 식품에 한정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정되다 무슨 뜻이에요? 한정되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에 한정되다 라고 하면요. 앞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말인데요. 4번에 이런 말이 있죠. 비건 상품은 이런 식품에 한정된다. 먹을 것에 한정된다. 그러면 먹을 것 외에는 비건 상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티베메티님이 쓰신 것처럼 제한되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식품만 제한되니까 다른 것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 식품만 포함되고 다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먹을 것만 비건 상품은 먹을 것만 해당이 되고 뭐 화장품, 옷 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먹을 것만 포함된다. 비건 상품은 먹을 것에 제한된다. 먹을 것 외에는 비건이 아니야. 비건 상품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비건 상품은 이런 것들, 먹을 것 외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먹을 것만 포함돼요. 먹을 것에 제한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위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비건 상품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비건 상품은 이제 식품에서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먹을 것부터 되고 자, 식품에서부터 옷, 화장품, 일상용품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그럼 식품에만 한정되어 아니면 더 넓게 확대되고 있어요. 더 넓게 확대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건 상품이 식품에 한정된다 이 말이 4번 틀린 게 되겠죠. 식품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옷이나 화장품, 다른 일상용품도 비건 상품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으로 답을 고르신 분들이 많은데 좀 이해되시나요? 렌님이 근데 쌤 라이브 끝나면 영상 볼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월요일 수업은 수업 후에 라이브 영상으로 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읽기 48번부터 5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 마지막 풀어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는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특별히 뭐 설명 들으면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없죠? 여기 문제가 조금 제가 어렵게 내서 그러지 단어들 자체는 어려운 단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속출하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죠. 부작용이 많이 나오다, 많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었고, 또 뭐 어려운 단어 그 외에 섭취하다, 먹다 이런 뜻이 먹다 이런 뜻이었고, 번지다, 유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행처럼 번지다,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부감, 싫어하는 마음, 거부감. 또 있을까요? 혼란을 가중하다, 혼란이 더 커지다 이런 뜻입니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혼란이 커지다 보시면 되고요. 혼재, 혼란스럽게 쓰여지다, 적히다, 혼재, 섞여서 사용되다 이런 뜻이죠. 정립은 세우다, 만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네요.